어린 시절 고윤정은 운동에 미쳐 있었습니다. 5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발레를 하는가 하면 피겨와 수영까지 배우면서 이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지는 못했고 갑작스레 미술에 푹 빠지게 되면서 모든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학창시절 인싸보다는 아싸에 가까웠던 그녀는 교실 구석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이내 그림에 푹 빠지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면서 봐주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과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다른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작품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아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평생 미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중학교 때부터는 미술가 혹은 큐레이터를 꿈꾸며 예고 진학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공부에 소질은 없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만큼은 늘 좋은 성적을 받으며 이론보다는 실기에 강한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미술을 열심히 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예고에 입학을 하진 못했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해 그녀는 끝없는 좌절과 함께 내가 미술을 해야만 할까? 나는 정말 소질이 없는 걸까? 내가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을 때 아니야, 나는 아직 어리니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비록 예고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에 서울미술고등학교로 편입을 하며 자신의 전공인 미술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녀의 노력 때문인지 결국 서울여대 현대미술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미술이란 길을 걸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던 그녀는 오히려 행복이 아닌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는데 7년이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미술을 하면서 처음에 자신이 미술을 할 때 느꼈던 만족감과 뿌듯함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미술을 하면 할수록 내 작품이 하나의 예술이 아닌 단순한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의 실증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지쳐갔고 이에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어느새 이 절망은 미술에 대한 슬럼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미술에 흥미를 잃었지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미술을 포기하기에는 그동안 노력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주저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없는 일을 평생 이어나갈 자신이 없던 그녀는 이내 내가 미술을 포기하면 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지? 이러다가 미술처럼 흥미를 잃고 이도저도 아닌 내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으며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쯤 우연히 한 잡지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잡지사는 신예은, 박규영 등 신예 배우들을 배출하며 대학생들의 대표 잡지로 알려진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사로 이 당시 그녀는 미술에 대해 심적으로 지쳐있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잃었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했고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체험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며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촬영을 하다 보니 내가 몰랐던 새로운 모습과 더불어 미술을 처음 했을 때의 설레임을 촬영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되면서 어느새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즐겁게 촬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대학내일 771호의 표지 모델로 잡지가 발매되면서 각종 SNS에서는 청초한 얼굴에 깊은 눈동자 그리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그녀의 사진들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때 이 잡지를 본 기획사 MMA는 그녀에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느끼면서 광고를 한번 찍어보라며 그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처음 촬영했던 잡지가 너무 재미있었던 그녀는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면서 광고를 찍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늘 미술이라는 틀에 갇힌 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았던 그녀였지만 광고 촬영으로 인해 성격이 활발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촬영을 하면서 느껴지는 따뜻한 동료애와 더불어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던 그녀는 내가 만약 배우를 한다면 지금 내가 느낀 이 감정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며 본격적으로 여러 감독과 여러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무엇이든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 탓에 그녀는 어느 감독이 좋으면 그 감독이 연출한 작품을 다 보았고 그러다가 어느 배우가 멋지다고 생각이 되면 그 배우가 출연한 모든 작품을 다 보면서 영화와 드라마에 푹 빠지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루에 7편을 연달아 보며 어느새 700여 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를 다 보게 되었죠. 이때 그녀는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작품을 몰입하면서 봤던 탓에 캐릭터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배우의 꿈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면서 의욕을 불태우며 각종 영화, 드라마,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녀의 노력 때문인지 2018년 육성재의 고백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합격이 되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다시금 배우의 꿈을 확신한 그녀는 2019년 드라마 사이코매트릭 그 녀석의 오디션을 보며 합격을 해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비밀을 마음속에 감춘 윤재인과 상대의 비밀을 읽어내는 사이코매트릭 능력을 가진 이안의 초능력 로맨스 스릴러로, 극중 그녀는 제인의 소꿉친구이자 아웃사이더까지 자처하던 신비주의 여학생이지만 1년의 사건을 겪은 후 애교천사 어린이집 교사로 변신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김소연으로 출연했죠. 드라마 자체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단역이지만 드라마에 출연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그녀는 자신이 몰랐던 남들과는 다른 장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동물원이나 눈썰 매장에서 사진을 자주 찍어 주어서인지 카메라에 익숙했던 그녀는 다른 신인 배우들이 카메라 울렁증을 느끼면서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누군가는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해야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 나에겐 작고도 큰 능력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나 자신도 몰랐던 장점을 알게 된 그녀는 드라마 출연 이후 본격적으로 각종 광고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SKT 광고를 찍으면서 그녀를 담은 영상이 280만 뷰를 기록하며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녀를 제2의 전지현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에 인기에 힘입어 달빛 조각사의 뮤직비디오에서 박보검과 함께 출연해 대중들에게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연이어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 형에 출연해 더욱더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이름과는 달리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젤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는 형이 새로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심상치 않은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한문교사 홍인표와 함께 이를 해결해가는 판타지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슬픈 사연을 가진 방석귀신 고등학생 최효진으로 출연해 눈물을 짓게 만드는 안타까운 연기로 대중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이런 그녀의 연기를 좋게 본 도깨비 태양의 후예를 연출한 이응복 감독은 그녀에게 스위트홈의 미팅을 보러 오라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스위트홈이 웹툰이 원작이라는 것만 알았기에 무작정 웹툰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읽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3시간 만에 웹툰의 결말까지 다 보았죠. 평소 피가 낭자한 작품을 재밌어하던 그녀에겐 스위트홈은 최적의 작품이었고, 이 작품이 단지 징그러운 크리처만 등장하는 게 아닌 그 속에서 유쾌하고 감동적인 모든 감정이 다 담겨있기에 이걸 드라마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고 느끼며 꼭 이 작품에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미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이 맡은 유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유리라는 인물은 타인을 위해서 앞장서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도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그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남들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일까? 라는 고민을 하며 이내 스스로 서브스토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어릴 적부터 유리라는 인물은 천식을 앓고 있었기에 병원 생활을 자주 했을 테고 자연스럽게 의사와 간호사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유리 자신이 천식을 알아봤으니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희생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 안에 유리를 쌓아갔죠. 그리고 이내 약속된 미팅 날이 되었을 때 자신이 스스로 만든 서브스토리와 그로 인한 유리의 희생정신과 감정을 감독에게 어필을 하며 자신이 해석한 유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때 감독은 유리에 대한 희생정신과 그에 따른 그녀의 해석이 참신하고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그녀를 캐스팅하게 됩니다. 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감독님이 어느 날 오디션에서 다나카를 써보라고 해서 쓰게 됐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김갑수 선배님을 뵙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안녕하세요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가 바로 나와서 선배님을 당황시켰다며 웃으면서 밝히기도 했죠.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스위트홈은 운둔형 외톨이인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은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시한부 환자를 돌보며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를 담당하고 괴물이 나오면 석궁을 무기로 집어들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박유리로 출연했죠. 이 드라마는 기괴한 이야기와 시각을 사로잡는 화려한 CG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흥행에 성공했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가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녀 역시 국내외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이 때문에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외국인이 번역기를 돌린 듯 달콤한 집을 잘 봤다는 댓글이 적힐 정도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후 로스쿨에 출연.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를 다룬 이야기로, 극중 그녀는 인류대 의성학과 출신인 로스쿨 1학년이자 바쁜 스터디 사이에서 열애를 쉴 틈 없이 하는 팟빵 미인 전예슬로 출연해 연기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흥행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녀에겐 각종
다양한 작품 제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으로 알려진 헌트 출연 제의와 함께 영화 서울 대작전에서는 주연으로 출연해 유아인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알려져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며 그녀는 국내에서 주목을 받는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상 고윤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